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고대 수필을 살펴보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교과서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대 수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64페이지 피셨죠? 반통의 물, 나이덕님, 현대 수필입니다. 그런데 갈래 보면 수필이지만 이 글은 고대 수필에서 볼 때는 기행문이지만 여기에는 그냥 일상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쓴 글입니다. 그걸 우리는 수필이라고 하죠. 자, 잠깐 수필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의 정의는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이라든지 경험한 것을 형식상의 어떤 제약이나 내용상 제약을 받음이 없이 북가는 대로 자유롭게 쓴 개성적인 글입니다. 수필의 성격은 무형식의 형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즉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형식이 자유롭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적인 글이 될 수가 있고 내면의 고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필을 비전문적인 글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반통의 물, 갈래는 수필, 경수필 이렇게 되어 있죠. 수필의 종류는 경수필과 중수필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수필을 경수필이라고 합니다. 내가 드러나 있고, 본문에 보면 내가 드러나 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 즉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글이 어렵지 않게 읽을 수가 있죠. 성격은요, 사색적이다, 깊이 생각한다, 그런 의미죠. 사색적이 교훈적이고 여기에서 어떤 그 깨달음, 우리가 그 배울 수 있는 것, 어떤 깨달음을 얻었으면 교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일상적인 이야기, 일상적이죠. 제재, 텃밭을 가꾸는 일. 주제는 밭을 가꾸면서 얻은 깨달음. 자, 이 글의 주제를 쓰세요. 그러면 밭을 가꾸면서 얻은 깨달음, 또는 생명을 돌보고 가꾸는 일의 소중함. 그 나이덕님은 어떤 그 생명을 돌보고 가꾸는 일의 어떤 소중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글의 특징은 일상적인 사건으로부터 인생의 깨달음을 도출함, 표현함, 주제를 은유적, 서리적으로 제시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밭바로 옆에는 우물이나 수도가 없다. 조금 걸어야 그 마을 사람들에게 용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있는데
호스나 관으로 연결하기에는 거리가 제법 된다. 또 그러기에는 작은 밭에 너무 수선스러운 일인 것 같아 그냥 물을 한 통 한 통 길어다 주었다. 푸성기들을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발소리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가 보다. 푸성기, 여자 푸자 접도 빼고 신자만 집어넣는다면 신성귀, 이게 내 이름이죠. 그래서 선생님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어떤 직구준 친구가 나한테 푸성기 그렇게 불러서 조금 화가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푸성기라는 것은 사람이 가꾼 채소라든지 저절로 난 그 나물 따위를 통틀어서 푸성기라고 그러죠. 우리 밭을 흡족하게 적시려면 수록까지 적어도 10번은 왕복을 해야 하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노릇이었다. 끊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딱 끊어줘.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다가 밭에 물을 주는 일의 어려움 써주세요. 밭에 물을 주는 일의 어려움. 그 통을 들고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통을 들고 한 10번 10번은 왕복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 보도록 하세요.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게 그리 자유롭지 못하시다. 성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걸 느끼게 한다. 그 밑줄 그으세요. 이상한 느끼게 한다. 그 밑에다가 생명을 길러내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므로 라고 써주세요. 선생님도 화초를 학교에서 키우는데 물을 줄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데 물을 줄 때마다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아마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그 화초가 와, 신성기 선생님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 내가 물을 주니까요. 그 학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 주는 사람은 지난 1년 동안 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화초가 생각할 때 누구를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귀 위에 쏟아져 결국 반통도 채 남지 않게 된다. 그렇게 몇 번씩 오가는 걸 나는 때로는 끌듯이 지나가는 발소리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른 귀 뒤에 휘청휘청 내고 간 젖은 길을 보고 알기도 한다. 자, 여기 떡 끊으세요. 불편한 몸으로 텃밭에 물을 주러 가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써줘. 불편한 몸으로 텃밭에
물을 주러 가시는 할아버지의 모습.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버리곤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 나는 그 길보다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 밑에다가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을 길러내는 일의 아름다움을 깨달음이라고 써주세요.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을 길러내는 일의 아름다움을 깨달음. 자, 조금 빨리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인가 나 역시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반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자, 발소리를 딱 끊어서, 반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셔서 그 길에다 다 쏟고 결국 그 반통도 채 남지 않는다고 저 위에 나타나 있잖아요. 자, 거기 끊어서 할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예찬이라고 써줘. 할아버지 모습에 대한 예찬.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내가 10번 오가야 할 것을 그 할아버지는 20번을 오가야 할 것이지만 내가 이 채소들을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안간힘 때문은 아닐까. 몸이 피가 돌지 않은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쪽이 굳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절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반통의 물을 살아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아니었을까? 자, 여기 살아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 그 밑에다가 생명체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써주세요. 생명체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생명을 돌보고 가꾸는 일의 가치를 이 글에서는 깨달은 것이죠. 생명을 돌보고 가꾸는 일의 가치를 깨닫는 것. 자, 밑에 보면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수필이기 때문에, 물론 수필도 갈등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뭐 소설이라든지 극, 연극 그런 데에 갈등이 나타나죠. 아닙니다. 개인적이고 진실한 표현을 활용합니까? 맞습니다. 여기 체크해 주세요. 가상의 존재인 서술자가 등장합니까? 아니요. 여기에서 보통 그 수필은 내가 하는 거죠. 특별한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서술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형식이 없는 무형식의 글이죠. 여기 체크,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글쓴이의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납니까? 맞습니다. 글쓴이의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나죠. 아마 이 사람은 생명을 돌보고 가꾸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교술 갈래 한번 읽어보시고, 하위 갈래는 일기, 편지, 기행문이라고 말했죠. 수필의 특징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